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지금 한낮인데요, 날씨가 많이 어둡습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이고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도 있었을 줄 압니다. 이렇게 5월의 날씨가 한동안은 저온 피해로 좀 심각하더니 이제 또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기에 접어들어 있는 이런 마늘과 양파 같은 거에는 그렇게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조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일조량이 부족해지니까,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니까 다양한 병원균들이 창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마른병이라든지 하는 그런 질병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질병으로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런 질병이 생기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늘과 양파에 심각한 수확량에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꼭 잘 대처하셔서 그런 피해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이 양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확량의 감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병충해라든지 하는 것에 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생기는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수확량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파의 수확 시기, 그 다음에 양파의 수확량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수확하신 이후에 건조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늘과 양파는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날씨가 좀 중요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입마른병이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양파에게 있어서 입마른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수확기에 여러분들의 양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입마른병이 시작됐다라고 생각되시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양파는 마늘과 입마른병 증상이 달라요. 마늘은 잎의 중간 부분에 반점이 나타나고 이게 위아래로 길게 확산되지만, 양파는 잎 끝에서 시작됩니다. 잎 끝이 노랗게 마르면서, 그리고 어떤 무늬가 나타나면서 이게 확대되고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양파는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리 살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 밭으로 금방 확산돼요. 그리고 수확량에도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릴 만큼 구비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확량에 타격을 입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쓰신 그런 보람을 다 날려버리지 않도록 잘 관찰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파라는 것을 우리가 재배를 하면 그 단계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뭐 추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물 관리를 신경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 요령들이 다 단계별로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5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아마 조생종을 심으신 분들은 수확을 시작하셨을 거고, 그 다음 중만생종인 대부분의 텃밭은 아마 남부지방은 이제 곧 시작될 거고, 또 중부지방이나 그 이북으로도 어쨌든 한 달 이내로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파는 구비대기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수확량이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가 가다가 수확기에 딱 접어들게 되면 이 양파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도복이라는 현상이에요. 도복. 어렵죠? 이 농사 용어 중에 쓸데없이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복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쓰러진다. 그러면 이 양파가 왜 수확기에 접어들면 쓰러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구비대를 한참 하다가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이제 수확기가 됐다라고 판단되면 양파의 잎과 줄기에 저장돼 있던 양분들이 구 쪽으로 전부 내려가게 됩니다. 양파는 뿌리작물이 아니죠. 밑에 그 굵은 구는 뿌리가 아니고요, 줄기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게 위에 줄기와 잎에 있던 양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 있는 줄기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게 구비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조량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잎이나 줄기에 있던 양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양분이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오히려 양분이 내려가니까 이 줄기들이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오히려 수확량에 도움이 되는 현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잎과 줄기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이 구로 집중되면서 구가 비대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도복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점 동안에는 구의 무게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오히려 구 비대에 도움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이런 양파 재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양파가 수확기에는 이런저런 질병도 많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양파가 쓰러지니까 무슨 병이 온 줄 알고요.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그러면서 걱정들을 하세요. 수확기에 다 지어놓은 농사 망친 줄 알고 이제 막 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병이 확산되기 전에 다 수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수확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양파를 한 2배는 더 크게 수확하실 수 있는데 조기에 수확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양파는 이 구 비대의 순서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위아래로 퍼져요. 그러다가 양파가 쓰러질 무렵쯤이 되면 이제 빠르게 옆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구 비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파를 요즘 같은 시기에 뽑아보면요, 양파가 위아래로 길쭉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별로 두껍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복하는 시기가 되면 옆으로 빠르게 팽창을 하면서 양파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거 다 쓰러져야 이 양파가 굵어진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고, 양파가 다 쓰러졌는데도 그걸 다 마를 때까지 수확을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구가 이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놔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 비대는요, 이 도복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좀 빨리 팽창하다가 다 쓰러지고 나면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구 비대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쓰러져 버리고 나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불리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줄기가 노화되고 양분이 빠져나가면서 쓰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허약해져 있는 줄기와 잎인데 이게 또 쓰러져 버리면 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안으로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장성도 떨어지고요, 감염이 심해져서 잘못하면 부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확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수확의 적기는 양파의 도복이 대략 80%에서 90% 정도 진행이 됐다 싶을 때 수확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그때가 구의 비대도 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고요. 또 앞으로 저장을 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잘못하다간 저장했다가 다 썩을 수 있는 어떤 병원균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수확의 적기라는 건 날씨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더 따져보셔야 됩니다. 비가 앞으로 2, 3일 동안 계속 온다더라. 그러면 좀 도복이 어느 정도 됐으면 수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확기에 비를 많이 맞히게 되면요, 물러져요. 그럼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이 야외에서, 햇빛에서, 밭에서 그대로 건조를 며칠 시키시는 게 좋아요. 뽑은 채로. 그래서 그걸 말려서 저장에 들어가면 저장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작년에 6월달 날씨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확한 마늘과 양파를 햇빛에 말리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밭에 펴놓고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뜨거워져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늘과 양파가 익고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거 수확 하나 마나예요. 못 드십니다. 냄새가 나고 상해서 못 드세요. 그래서 너무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는 햇빛을 차단해주는 어떤 가림막 같은 게 필요하고요. 또 비닐이나 맨 흙 위에 사시면 안 돼요. 풀이라든지 부직포라든지 하는 것들을 깔아서 그 열을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너무 강한 시간에는 뭔가 조치를 해서 화상 입는 일을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길러놓고 수확까지 다 했는데 다 망쳐버립니다. 작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실제로 화상 입어서 마늘 양파 수확했다가 다 망쳤다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지 마시고, 또 수확기 잘못 판단해서 다 지어놓은 농사 망치거나 혹은
제대로 비대되지도 않은 양파 수확해서 손실 보시는 그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네요. 이제 내용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파 마지막 병충해 관리 잘 하셔서 수확에 감소되는 일 없으시길 바라고, 또 아까 그 수확의 적기 말씀드렸죠? 너무 일찍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돼도 오히려 저장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서도 그 건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건조 과정에서도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마늘과 양파가 상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잘 후처리하셔서 저장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마늘과 양파 농사 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일 없이 잘 수확하셔서 풍성한 수확 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